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11월 30일 방송입니다. 최근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양자 컴퓨팅을 아주 대담하게 비교했는데요. 바로 5년 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에 인공지능 AI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I가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걸 생각을 하면 이 말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차이는 구글의 양자 기술이 세계 최첨단 수준이고 현재도 막대한 투자를 쏟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피차이가 얘기하는 양자 컴퓨팅이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피차이는 두 가지 중요한 타임라인을 제시했는데요. 5년 내에는 여전히 시스템 오류는 많겠지만 눈에 띄게 흥미로운 발전을 계속할 거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고요. 5년 안에 양자 머신이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확실히 능가하는 흥미진진한 단계에 진입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분야에서 양자의 우위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말인데요. 그 시점부터는 산업의 대변화가 시작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을 완벽한 양자 컴퓨터의 시대라고 말했는데요. 오류가 완전히 수정이 되고 상업적으로 완전히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10년 이상 뒤에나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자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하고 시간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큰 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는데요.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냉정하게 현실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양자주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죠. 아이온큐를 비롯한 순수 양자 기업들은 기술적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급락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최근에도 여러 차례 그런 변동성을 입증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기까지 5년에서 10년을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 본인의 자금이 묶여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는데요. 이 돈을 AI나 다른 검증된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양자주에 대한 투자는 누구도 조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피차이의 발언에서 보듯이 양자 컴퓨팅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방향성이 분명한 만큼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온큐와 실스크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스크가 새로운 AI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인데요. 발레스터 라푸엔테 박사를 비서실장 겸 그룹 AI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역할은 실스크 회사 전체의 인공지능 AI를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주도하는 역할이라고 하고요. 반도체, PKI, 사물인터넷, 위성과 포스트 양자 제품 전반에 걸쳐서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D 국제경영개발원에서 IT 혁신 책임자를 역임했다고 하고요. EPFL 디지털 신뢰센터에서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로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거버넌스 분야를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실스크 QS7001 퀀텀 실드 보안 칩이 CNSA 2.0 요구사항을 즉시 충족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칩은 NIST의 표준화된 양자 저항 암호화 알고리즘 MLKEM과 MLDSA가 하드웨어에 직접 통합이 되어 있고요. 실스크가 추후에 주요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해서 내놓은 신제품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양자 저항 아키텍처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방식의 취약점인 공격 성능 병목 현상을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이 칩은 이미 전 세계 고객에게 생산 및 출하 중에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암호 방식과
포스트 양자 방식을 결합해서 운영의 중단이 없이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2025년 11월 21일부터 가동된 미국 기반의 포스트 퀀텀 ROT 서비스를 통해서 CNSA 2.0을 준수하는 양자 인증서와 아이디 생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국방, 스마트 에너지, 의료 시스템, IT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차, 산업 자동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분야까지 보안이 중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EAL5 플러스 인증과 FIPS 140-3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죠. 향후 시장이 개화될 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표준을 준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큐볼트 TPM 출시가 예정된 만큼 2027년 미국 정부 양자 저항 암호화 기한 이전에 표준 준수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아이온큐에 대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가 확장 전략과 주요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눈여겨볼 만한 내용으로는 아이온큐 인력이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12개국 이상의 글로벌 지사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전문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이웰의 퀀티넘이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온큐의 인수합병과 우수 인력 영입에 따라서 인력 규모가 역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아이온큐의 사업 전략으로는 수직적인 통합 전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과 플랫폼, 그리고 센싱을 포괄하는 수직 통합된 양자 플랫폼 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요. 인력의 고도화를 꾀하면서 종합적인 양자 네트워킹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사업 전략은 블랙록과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아이온큐 초기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지원도 변함없이 받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아이온큐가 수소구동 무인항공 시스템 개발사인 헤븐 에어로테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파트너십의 핵심 목표는 GPS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임무의 복원력과 운영 성능을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협력하는 분야로는 양사의 기술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론 간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생성하는 양자 통신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고요. 아이온큐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편대 경로 최적화와 드론 위성 이미지의 실시간 융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론에 내장할 수 있는 위치 항법 타이밍을 위한 양자 센서를 배포한다고도 하는데요. 헤븐 에어로테크 드론의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추진 기반으로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기술력이 괜찮은 회사인 만큼 아이온큐의 양자 기술 배포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 평가가 됩니다. 이외에도 아이온큐는 최근에 이탈리아 법인을 설립하고 리더를 임명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아이온큐는 이탈리아의 완전한 소유 자회사인 아이온큐 이탈리아를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마르코 피스토이아라는 인물이 아이온큐 이탈리아 CEO를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에서 양자 연구팀을 조직했다고 하고요. IBM 리서치에서 24년 이상 양자 알고리즘을 연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스토이아는 아이온큐 이탈리아 외에도 양자 안전통신과 포스트 양자 암호화에 중점을 둔 아이온큐의 글로벌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이끌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 양자 보안, 양자 센싱과 같이 아이온큐의 양자 솔루션을 이탈리아에 도입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 거래 동향을 좀 보면요. 최근 6개월간 내부자 거래는 구매가 1건, 매도가 30건으로 매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최고 매출 책임자 CRO가 최근에 보유 주식의 18.8%에 해당하는 10만 주를 매도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전에도 주요 임원들이 대규모 매도를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지펀드와 기관의 활동을 보면 내부자 거래와는 다르게 전반적 추세가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54개 기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추가했고요. 163개 기관은 반대로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분기를 보면 모건 스탠리, 뱅가드,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기관들이 수백만 주를 추가하면서 크게 비중을 늘렸는데요. 대량으로 매도한 기관에 비해서 매수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메이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몇 달간의 주요 보고서를 요약을 하면 매수 또는 비중 확대 등급을 부여한 의견이 압도적이었고요. 지난 6개월간 10명의 분석가가 제시한 목표 주가의 중간값은 $70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문가의 목표 주가가 맞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그만큼 양자주의 변동성은 월가의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이나 어설픈 유튜버가 단기 주가를 극단적으로 예측하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구글의 피차이의 얘기처럼 5년 후부터 우리의 삶에 양자 컴퓨터와 양자 기술이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 투자가 결과로 보면 참 쉬워 보이지만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장기 투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